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가져온 겁니까? 다시 하세요. 당장! 2023년 9월 대한민국의 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국을 경악시켰습니다. 조합 참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 남자가 여직원에게 쏟아낸 폭언과 협박, 그리고 그가 휘두른 권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권력형 갑질과 부패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32세 여직원 김민지, 가명입니다만 그녀는 공공기관 인사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9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민지는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합 참의장 박철수, 역시 가명입니다. 그가 민지를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호출한 것입니다. 민지가 조합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박철수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민지, 네가 어제 인사 발령 명단에서 우리 조합원 박오을 빼놨다며? 감히 누구 허락받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인사팀 말단 직원일 뿐 인사결정권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의장님,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민지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박철수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변명하지 마. 이 계집년아, 네가 뒤에서 공작을 한 거 다 알고 있어. 충격적인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른 조합원 3명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민지를 노려보며 박철수의 편에 섰습니다. 민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의 참의장이 여직원에게 쏟아내는 이 폭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해병대 인사과입니까? 저는 5호공단 노조조합 참의장 박철수입니다. 해병사령관님 좀 바꿔주십시오.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병사령관이라니, 대체 왜 군 고위 간부를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끌어들이는 걸까요? 전화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의도적으로 민지가 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전직 해병대 출신이 있는데 지금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 박 참의장, 그쪽 인사팀장 연락처 좀 주시오.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의 상사인 인사팀장에게까지 압박이 들어갈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30분 후 민지의 휴대폰으로 인사팀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민지 대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방금 해병대에서 전화가 왔어. 박오호 조합원 인사건으로.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민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김민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조직에서 20년을 일했고 조합원 3,000명을 등에 업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인사평가는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 이 공단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박오호 조합원 인사건을 원래대로 되돌려놔. 안 그러면. 박철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해온 5년, 그녀는 한 번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 발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민지는 단지 행정 처리를 담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정당한 인사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용기를 내어 기관의 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김 대리, 그 정도는 직장 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의견 충돌 아닌가요? 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좀 참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감사실장의 말에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정의보다 권력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철수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해병사령관까지 동원한 부적절한 압력 행사를 녹음하고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언론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23년 10월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박철수의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합 참의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지난 5년간 수십 건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조합원들은 승진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좌천시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외부 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사유화했다는 점입니다. 해병사령관과의 통화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민간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박철수는 조합 참의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박철수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조합 운영비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지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박철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줄줄이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저도 박철수 참의장에게 이계XX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승진 탈락 후 박 참의장에게 불려가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해? 이 조직에서 매장시켜주겠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1심 재판에서 박철수는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공기관의 인사를 농단했다. 특히 여성 직원에게 성차별적 폭언을 일삼고 군 고위 간부까지 동원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삶은 이미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건 공개 후 그녀는 조직 내에서 고자질쟁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민지를 따돌렸고 심지어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깨뜨린 배신자, 출세하려고 상사를 고발한 여우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민지는 결국 해당 공공기관을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묵했다면 박철수 같은 사람들은 계속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커리어는 끊겼지만 적어도 양심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민지의 용기 있는 고발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노조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노조 간부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공공기관 노조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했고 노조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는 권력형 갑질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가해자들은 조직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민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민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직의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것입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입니까? 박철수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수감 중이며 공공기관에서의 영구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병사령관 역시 문책성 인사조치로 예편했습니다. 민지는 현재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권력 구조의 문제, 조직 문화의 문제, 그리고 부정의에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계집년아라는 폭언 뒤에는 여성 혐오가 있었고 당장 꺼져라는 협박 뒤에는 권력의 오만함이 있었으며 해병사령관 나오라고 해라는 전화 뒤에는 유착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지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라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대대적인 조직 문화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익명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조직 생활하면서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가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권력형 갑질의 교과서라고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철수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노조 참의장이라는 직함, 20년 경력이라는 연공서열, 3,000명 조합원이라는 집단의 힘, 그리고 외부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 한 개인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권력 남용의 전형입니다. 민지의 사건은 미투 운동과도 연결됩니다. 성차별적 폭언과 여성에 대한 멸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 사건을 직장 내 성차별과 권력형 갑질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공기관의 성차별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30% 이상의 여성 직원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적 언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충격은 해병사령관의 개입이었습니다. 군과 민간의 엄격한 분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 이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 간부 민간 사안 개입 금지 지침을 마련했고 위반 시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해병사령관은 결국 예편했지만 개인적 친분으로 도와주려 했을 뿐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남동생은 누나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민지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가족들까지 협박 전화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민지를 응원합니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전국의 직장인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상사에게 비슷한 폭언을 들었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민지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박철수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조직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며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박철수가 5년간 체계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괴롭혀온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민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12명의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철수로부터 폭언,
협박,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남성 직원은 박 참의장에게 조합 가입을 거부했다가 좌천당했고, 이 배신자 새끼, 조직에서 매장시켜주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후 박 참의장 사무실로 불려가 너 같은 년이 무슨 승진을 바라냐는 모욕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지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집필 중입니다. 책 제목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잘못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출판 수익금 전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와 개인의 존엄성, 무엇이 우선인가? 집단의 이익과 정의로운 가치,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부정의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박철수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직 구성원들이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사회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진짜 변화의 척도입니다. 민지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박철수의 붉은 얼굴과 이계집연하라는 폭언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제 뒤에 올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적어도 이 조직에서는 박철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는 민지와 같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용기가 증명했듯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민지를 만들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